싱크로나이즈된 겹쳐진 나의 중년과 노년. 공자는 50을 지천명, 60을 순이라고 하였는데 지천명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안다는 뜻이고 순이는 남들이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순한 마음과 귀로 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배우고 익히며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칠 곳을 찾아 방랑하다가 50이 되어서 자신의 학문적 정치적 뜻을 구현할 기회를 줄 군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시대적 한계를 자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학자의 삶으로 마감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런 그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말에 대해서는 순한 마음으로 편히 들어주지 못하다가 그의 인생 60이 되어서야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경지가 되었나 보다. 공자의 이 나이에 대한 분류를 공자의 이력서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뜻이 내포되었기 때문인가. 논어를 처음 읽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이다. 학교 고전반으로 추천을 받아서 방과 후에 장저와 논어 그리고 심청전 원문을 읽으면서 그 뜻에 감탄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던 기억이 있다. 논어를 다시 집어든 것은 50이 넘어서이다. 처음 읽을 때는 한글 번역만 읽다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두 번째 읽을 때는 부족한 한자 실력을 동원해서 한자와 번역본을 보면서 공자의 지천명과 순의 뜻을 읽으면서 그 숨겨진 의미의 해석에 흥미가 생겼다. 사실 내게 더 익숙한 분류는 공자의 분류 단계가 아니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인 인간 발달 단계이다. 그런데 그 동양과 서양의 지리적 차이와 2500년 전과 20세기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같은 지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경의를 느끼게 한다. 에릭슨은 중년을 생산성과 침체성, generality vs stagnation, 그리고 노년을 자아통합, 인격 통합과 실망감, 인테그리티 vs 디스페어의 단계로 나누고 있다. 공자의 지천명과 순위는 에릭슨의 단계의 긍정적인 면만을 연결시키고 있다. 생산성의 단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서 생산적이 되는 시절인데 이것은 자신의 한계성, 자신의 천명을 알아야 더욱 열심히 생산성의 자세가 된다. 끝나가는 촛불을 붙잡고 더 아름답게 자신이 피우지 못한 불꽃까지 나의 자녀가 나의 다음 세대 후배나 제자가 피워주기를 바라는 열망까지 담아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 한다. 또한 자아통합, 인격통합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보다는 자족과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 상태이다. 자아통합이 일어나면 타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에 더 이상 발을 떨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 방어력을 높이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비난과 비판도 해악과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너무 일찍 하면 꿈이 없는 인생의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런데 50대 중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는 에릭슨의 중년과 노년의 단계, 즉 공자의 지천명과 순위의 단계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같이 다르면서도 같은 뿌리, 근원의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칼 융은 싱크로시티, 동시일철설 싱크로시티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 한계성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고 있다. 항상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었던 날들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에 급급해서 나에 대한 부정적이든 건설적이든 비난의 말을 잘 소화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노년의 단계인 자아통합을 바라보는 나에게 순위, 즉 남이 나에 대한 비판을 순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겸손의 귀가 생긴 것이다. 아직
50대 중반인데 이런 동시다발적인 현상의 싱크로시티가 생기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융의 싱크로시티에 대한 단어는 내 의문을 풀어주면서 나는 나의 단계가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어려서도 조숙한 애늙은이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조숙한 중늙은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의 시계 바늘이 남들보다 조숙하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나는 체질인가 보다. 아마도 지금도 남들보다 10년, 20년을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남들이 60, 70에 누려야 할 것을 나는 50, 60에 누리는가. 다시 말해 상담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상담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면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나 실력 없는 무명의 상담자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나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 경기하듯이 스스로 놀랬다. 30대, 40대는 자기마다 해야 하는 교회 행사를 담당할 적마다 맨발로 뛰다시피 하면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혼자서 몇 번씩 확인하고 끙끙거렸다. 물론 일이 끝난 뒤 사람들의 평가에도 신경이 쓰였다. 일주일 전 준비한 성경 공부 시간이 배우는 학생의 늦잠으로 갑자기 취소되었다. 취소의 연락을 받고도 전혀 동요감이 없이 다음 주에 하면 된다고 편히 말하는 내 마음의 상태에 놀랐다. 10년 전의 나의 마음과 지금의 나의 마음이 선명하게 비교되는 순간이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만두어도 된다. 무엇에도 매지 않으려는 자신의 마음에 놀라버렸다. 다시 말해 인생에 대한 맷집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긴장도 없고 남의 평가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일을 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하고 나의 만족감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제는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마지막 추구가 죽음이라는 인생의 길을 보면서 결과물, 성취 결과가 없어도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날까지 하리라고 다짐한다. 누구나 인생의 한계성을 가진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의 한계성, 그리고 사회 구조가 주는 시대의 한계성, 그러나 그 안에서 즐길 줄 아는 여유, 포기를 수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50이 넘어서 혀가 굳어져서 돌아가지 않는 중국어도 열심히 즐거움으로 배우러 가나 보다.